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죠.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년 만에 본격 익절 시작.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매수했던 게 2018년 4월 4일이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점인데요. 근데 매수 시작한 시점은 2015년이에요. 벌써 그럼 7년 넘게 됐네요. 처음 매수한 건 2015년이었는데 어쨌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매수만 하다가 거의 한 3년간 매수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익절을 시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최근에 이 막 급등세가 막 그래프가 화려하죠. 이 급등세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막 좀 장이 안 좋죠. 막 하락하는 장 중에서 급등하는 주식인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오르고 있어서 익절이 좀 시작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금융지주, 뭐 메리츠 증권 요즘 뭐 다 오르고 있죠. 메리츠 이 회사 그룹 회사가 대부분 다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메리츠 화재가 좀 최근 뭐 그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회사를 다 소량씩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 관련돼서는 제가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어서 메리츠 화재도 뭐 2015년부터 18년까지 거의 3년간 계속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매수한 건 아닙니다. 많이 매수한 건 아니고 2015년 8월부터 매수 15,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8년 4월 4일까지 이제 매수를 해서 최종적인 평균가는 17,000원 정도에 매수한 셈이 됐는데요. 2019년도 8월이랑 8월 달에 조금 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사막 콘덴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주가가 뭐 하락했거나 상승해서 매도한 건 아니고 그 당시 현금이 좀 필요해서 어떤 거 팔아야 될지 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 종목을 다 소량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팔았는데 뭐 그 2018년 4월 4일 마지막 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손절매가 되고 매수 평균가 대비로는 소폭 익절한 셈이 됐죠. 뭐 14% 12% 됐는데 뭐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올해 이제 1월 18일 날 이제 1월 18일이면 요때쯤이죠. 요때쯤 12, 14 요때쯤이네. 요때쯤 이제 49,750원까지 올랐다가 그런 날 이제 49,400원에 기존에 예약 매도 매당 매도 걸어놓은 게 체결이 돼서 이제 예약 매도가 돼서 익절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49,400원 목표가에 이제 매도가 체결이 됐으니까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래서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놨죠. 최근에는 이제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예약 매도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익절, 손절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49,400원보다 더 오르면 54,100원까지 또 오르면 추가적으로 또 팔리게.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목표가보다 좀 하락해도 팔리게.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49,400원을 기준가로 해서 59,400원까지 올라도 팔리고 또 45,000원까지 떨어져도 팔리고 그냥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바로 팔아도 되지만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또 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고민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자동 감시중으로 걸어 놨는데 지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2,800원까지 올랐으니까 현재 수익률은 한 200% 정도 되는데 처음 시작한 건 15년이다. 그래서 7년이 지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이제 마지막 매수 시점이 2018년 4월에 비해서는 이제 4년이 지났다. 거의 만 4년은 아니지만 거의 4년 돼간다. 근데 기사가 최근에 좀 많이 왔는데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뭐 기사는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메리츠 화재가 12일 만에 45% 급등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급등했냐?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그 전망도 있고 올해 순이익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상승 전망도 있다. 그리고 메리츠 주가가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떠오를 것이란 이런 어떤 지배 구조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 심도 있게 분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메리츠 화재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떠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뭐 심도 있게 제가 분석해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그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또 급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현재 요런 기사들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요. 그럼 현재 메리츠 화재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6,035억 정도,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딱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1, 2, 3분기까지 평균 내서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6,035억 되지 않나. 근데 아까 기사에서는 요거보다 훨씬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 2, 3분기 실적 정도로 봤을 때 요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잡아봤을 때 퍼는 한 9, 10이 좀 안 되죠. 그리고 PBR은 한 2 정도 되고 ROE가 20 정도로 꽤 높아요. 근데 이제 ROE가 이제 최근 들어서 꽤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ROE 그냥 계속 수치 기록해 놓은 건데 제가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10년치를 한번 봤기 때문에 2005년부터 봤는데 거의 2005년부터 적자가 한 번도 없죠. ROE가 플러스라는 거는 뭐 다 이익이 났다는 거니까. ROE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회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냐. 재산 대비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높으면 이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야 되고 이게 높을수록 회사가 돈을 잘 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09년만 마이너스였고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2009년만 적자가 나고 나머지는 다 흑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올해 예상, 작년이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재작년은 16 정도,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ROE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과거 10년 평균은 14고, 17년은 15, 5년은 16, 이렇게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는 최근 들어서 ROE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OE가 높아지는 추세다. 근데 항상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3 정도는 계속 ROE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ROE가 한 13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유지한다면, 앞으로 또 10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10년 후 2032년은 지금은 자기 자본이 한 2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32년 10년 후에는 한 7조 8,270억이 될 거다. ROE 13을 유지한다면. 근데 ROE 13을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유지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순익은 이제 지금은 한 6천억 정도 벌지만 1조 175억 정도 순익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ROE가 한 13을 계속 유지할 정도의 회사라면 퍼도 한 13 정도는 인정받지 않겠냐. 그래서 10년 후 주가는 한 11만 6천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럼 내가 49,400원에 왜 팔았냐? 내 목표가는 왜 49,400원이었냐? 그거는 49,400원에 사서 10년 후 11만 6천 원이 되면 복리수익률이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수익률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OE가 높으면 ROE 정도, ROE가 뭐 한 17이나 20이 예상된다 그러면 20% 정도 수익은 거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ROE가 15보다 낮다면 ROE 기준으로 했을 때 복리수익률이 15% 이상은 돼야 이제 매수한다. 근데 15% 정도 되는 가격 정도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비싸게 살수록 10년 후에 11만 6천 원이 됐을 때의 복리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한 15% 정도 예상되는 시점에 사서 한 10%, 5% 하락하는 10% 정도 될 때쯤에 파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매도 방법인데, 매도 방법인데요. 49,400원에 사서 11만 6천 원 정도 되면 복리 수익률이 10%다. 물론 10%도 낮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되는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5% 정도 됐을 때 사서 한 10% 정도 됐을 때 판다. 그 기준을 49,400원에 판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감시 주문을 왜 다음 목표가를 54,100원으로 정했냐? 뭐 심오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54,100원에 사서 또 아까 말한 대로 ROE 13을 유지해서 10년 후에 11만 6천 원의 주가가 된다면 복리 수익률이 9%로 1%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54,100원에 다음 목표가를 정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가는 한 49,400원에 일단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또 목표가에 도달하고 나서 또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마냥 보는 것도 또 정말 가슴 아프고 하기 때문에 한 45,000원에서 75,000원 사이로 좀 이제 그 사이로 유지된다면 매도를 할 것 같다. 근데 75,000원 왜 나왔냐? 75,000원은 11년 후에 11만 6천원이 된다고 하면 복리 수익률이 한 7%다. 그래서 한 그 정도로 떨어지니까 7만 5천원 정도 되면 거의 다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거는 내가 정한 기준 ROE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ROE가 13만 유지한다면 그냥 회사가 13%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목표 수익률도 연 15%니까
아니면 또 13% 유지했을 때 내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 15%라는 거니까 그냥 15% 수익을 내면서 매년 15%씩 수익을 내면서 그냥 계속 보유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45% 급등하고 했기 때문에 제 누적 수익률은 이제 191%에 매도한 셈이 됐잖아요. 매수 평균가 대비로는. 그러니까 매년 15%씩 성장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계속 갖고 있겠죠. 근데 그 ROE가 내가 생각한 13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고 회사가 돈을 잘 벌는 시기가 되면 회사가 더 높게 평가받고 그냥 15% 상승하는 게 아니라 더 확 상승하는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 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ROE 13만 유지한다면 목표가에 도달하는 일이 없이 그냥 계속 보유하게 되겠죠. 근데 ROE를 훨씬 더 높게 유지할 때 회사가 더 잘 나갈 때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매도 기회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ROE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 높아진 ROE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13, 뭐 이렇게 난 예상을 했지만 16, 20 이렇게 해서 뭐 30까지도 뭐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시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좋죠. 그러면 정말 목표가를 계속 높여야겠죠.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16, 20을 예상하는데 앞으로 ROE가 20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목표가는 훨씬 높여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내가 괜히 모르는 부분에서 과도하게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13을 유지해서 과거에 사놓은 게 있는 건데 13을 유지했을 때 지금 ROE가 높아져서 수익이 굉장히 높아져서 주가도 확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매도해서 이익을 보는 익절의 시점이 다가오는 건데 회사를 분석해서 ROE가 좀 높게 유지될 거다 확신이 든다면 목표가를 높여서 다시 재설정하겠죠. 반대로 ROE가 13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회사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ROE 난 13을 예상해서 샀는데 그 이제 목표가를 하향해서 ROE가 낮아졌어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하향해서 다시 이제 목표가를 결정해야겠죠. 근데 이제 ROE 기준으로 저는 이제 ROE 기준으로 매수가 매도가를 정해놓고 이제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얼마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거냐? 이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체결이 되고 익절이 되고 하다 보면 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재매수 희망 가격은 한 31,500원이다. 그래서 31,500원이 이제 급등하기 전 정도인데 뭐 계속 관심이 있었다면 이때 또 더 샀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자본이 또 금액이 있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럼 왜 31,500원이냐? 그래서 ROE 13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에 11만 6천이 된다고 하면 그 ROE 13을 기준으로 31,500원에 사면 복리수익률이 15% 된다.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향후 도달하는 주가 대비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31,5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뭐 매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 단위나 좀 너무나 투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보면 제가 뭐 2015년도 요때쯤부터 2018년 요때쯤까지 산 거죠. 요때쯤부터 요때쯤까지 사서 17,000원 정도 평균 매수가로 이렇게 산 거잖아요. 요때쯤부터 요때쯤 사서. 근데 이게 주가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사서 17,000원 평균가로 샀는데 17,000원에 사서 주가가 서서히 계속 오르면 참 투자가 쉽죠. 투자가 참 쉽고 마음고생할 일도 없는데 제가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17,000원 평균가로 이렇게 샀는데 8,5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2020년 3월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에 8,500원까지 떨어졌다면 야, 그럼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투자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190%, 200% 이렇게 뭐 올려서 익절을 했다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8,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이 난 건데 그렇다고 2020년도에 회사가 적자가 나거나 회사가 뭐 엄청 안 좋았냐 아니라는 거죠. ROE가 10이나 16 이 정도로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도 그 당시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돈 버는 수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주가는 누군가가 매매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 황금덩이가 있는데 이건 뭐 1억짜리 황금이 있는데 누군가 막 너무 배가 고프고 돈은 없어서 당장 이거를 뭐 한 3천만 원에도 사준다면 팔겠다 해서 막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억짜리 황금을 3천에 누가 사고 팔건 나는 뭐 갖고 있는데 뭐 신경 안 쓰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누군가가 싸게 팔면 그 싸게 팔고 거래하는 게 매일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000원에 난 샀는데 8,500원까지 떨어지고 이때 산 사람은 물론 좋겠죠. 저보다 훨씬 나중에 사고 짧게 보유해서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걸 노린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제 투자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는 걸 잘하고 버티기 잘하니까 그냥 좋은 회사라고 여기저기 사놓고 뭐 반토막이 나든 뭐 3분의 1 토막이 나든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파는 걸 잘하니까 그냥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거고 짧게 그런 걸 난 참을 수 없어. 반토막 나는 걸 어떻게 참어?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유하면 그냥 단타로 짧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근데 제 투자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맞다는 방법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샀어도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걸 경험하는 걸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폭락의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반 반토막 나는 거를 견딜 수 있어야 어느 정도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8,500원에 그걸 버텼다. 라는 거를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화재가 얼마나 또 성장할지 이거는 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분석을 또 나중에 해야겠지만 이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저는 ROE만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하면 사는 거고 또 계속 상승한다면 익절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에서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저보다 나은 투자 방법 또는 매도 방법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영상만 보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